자, 한번 어제에 이어서 남은 챕터 3, 4를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남은 곳은 엄마의 방밖에 없었다. 오랫동안 피해왔던 엄마를 마주하는 기분을 느끼며 낡은 손잡이를 잡았다. 엄마의 방은 용도에 따라 분류된 상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곧 떠날 사람이라는 걸 받아들인 것처럼 상자에는 당신의 물건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그 중에서도 눈길이 가는 상자가 하나 있었다. 차마 버리지 못한 것들. 그런 이름의 라벨이 붙은 상자 안에는 처음 보는 트로피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이번엔 트로피 닦는 건가 보다. 어디서 받은 상들일까? 난 정말 엄마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게 없었구나. 맞네. 엄마 옛날에 글 쓰셨다. 응? 컵에 있던 로고랑 똑같이 생겼어. 트로피 모양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는 한 번도 없어요. 트로피를 받을 만한 걸 해본 적은 없고, 옛날에 학교에서 하는 백일장 나가서, 거의 뭐 참가상 수준의 상장을 받은 적은 있는데, 사실 그것만 해도 되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 어릴 때는 글 쓰는 거 좋아했던 것 같아. 기분 좋다. 아이, 그럼요. 도토리 감사패는 받았지. 제가 살면서 감사패 받을 만한 일을 해본 적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때 되게 기분이 이상했어. 아, 저기도 트로피 준다. 아주 기분이 좋잖아. 짠!
에잉? 요. 야. 바람님 안녕. 아빠, 그건 뭐야? 트로피? 어렸을 때 수학 경시 대회에서 대상을 타고 받은 트로피야. 대단하지? 이게 수학 경시 대회 거였어? 엄마 거 아니고? 우와, 엄마도 알아? 하긴 아빠가 이렇게 멋진 걸 엄마한테 자랑 안 했을 리가 없지. 그럼 생각날 때마다 자랑했지. 내가 이렇게 공부를 잘했다고. 그때마다 엄마는 눈을 가늘게 뜨고 듣다가 커다란 상자를 꺼내서 아차. 응? 상자를 꺼내서? 오들아, 우리 간식이나 먹을까? 치즈케이크 어때? 아, 왜 말을 하다 마는데 궁금하잖아. 아대용한 처음 보는 트로피, 공모전 대상과 릴리 메이어라는 글자가 눈에 띈다. 펍에서 본 로고와 똑같은 로고가 그려져 있다. 그때 아빠가 말한 게 이 상자였구나. 안에 가득 채운 상 중에서 안에 가득 채운 상 중에 눈에 띄는 것들만 몇 개 꺼내 보았다. 교내 글쓰기 대회 입상, 릴리 메이어. 청소년 단편 소설 공모전 우수상, 릴리 메이어. 엄마 이름 릴리 아니야? 장편 소설 공모전 대상, 릴리 메이어. 전부 엄마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 그 과정에서 얼만큼의 성취를 이뤘는지 증명하는 상들이었다. 이렇게나 많은 상을 받을 만큼 재능이 있었으면서 엄마는 왜 작가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그렇게까지 나의 꿈을 가로막았던 걸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블루베리 스무디님 안녕. 엄마 거였네 저거. 우리의 마지막. 엄마가 카세트를 버린 이후로 나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엄마를 대할 수 없었다. 내가 원하던 학교에 입학해 음악을 공부하러 멀리 타지로 떠나게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보란듯이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기 전까진 먼저 연락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연락해. 그때는 대학만 졸업하면 내가 가진 재능을 펼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세상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냉정했다. 어린 시절 받은 상과 인정들은 엄마의 말을 증명하듯 정말로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성취와 멀어질수록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는 빈도가 늘어갔다. 상상 속의 엄마는 수화기를 넘어 내게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그때 그만하라고 했지. 너는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거야. 나는 그런 말들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번호를 어쩔 수 없이 바꾸게 되었을 때도 좀처럼 연락하지 못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 이모에게서 갑작스러운 연락이 왔다. 엄마의 부고였다. 미리 좀 하지. 엘리님 안녕.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연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 엄마 말이 맞다는 걸 인정해야 했으니까. 엄마가 이걸로 글을 썼었나? 어전아 안녕. 오늘도 청소하는겨? 그래도 이거는 먼지만 많지 꽃이 피거나 그러진 않았다. 이거는 엄마가 관리하셨나?
확실히 면이 넓으니까. 청소하기가 좀 편한 것 같기도 하고. 닭발 맛있겠다. 닭발은 주먹밥이랑 계란찜까지가 세트인데. 아이, 나이스. 이거 너무 기분 좋아. 움직였다. 아, 근데 닭날개 맛있겠다. 내가 잘 가르쳤구나. 이게 각도를 여러 군데로 돌려가면서 이렇게 닦아야 되니까 이것도 재밌어요, 생각보다. 일단 안쪽을 닦기 전에 겉면을 최대한 닦아봅시다. 그러니까요. 그 카메라 때도 렌즈랑 프레시 있는 곳 열고 이렇게 닦았잖아요. 이런 디테일이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 하나하나 꼼꼼히 닦게 되니까 되게 이렇게 깨끗해지는 걸 보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 구석구석. 와! 와! 도다지다. 안 돼. 더 닦을래. 고로티, 고로티! 이 녀석. 여기 숨어있어.
그렇게. 네. 어디야? 어디 있어? 분명 하나 더 있는데. 여기다. 찾았다. 빈틈이식. 나이스. 그렇게 맛있겠다. 사장님 안녕. 엄청 괜찮아요? 가는 거니? 비행기 시간 맞추려면 지금 출발해야 해서. 짐이 많은데 역시 공항까지 데려다 주는 게. 됐어. 바쁠 텐데 무리할 필요 없어. 이만 갈게. 오돌아. 흑백 영화에 나올 것 같은 타자기. 엄마가 소설을 쓸 때 썼던 것 같다. 타이거즈님 안녕. 돌이켜보면 그게 우리가 나눈 마지막 대화였다. 나는 그렇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에 나섰고 성공한 모습으로 이 문을 당당하게 열고 들어오리라 다짐했다. 엄마의 말이 틀렸음을 몸소 증명해 보이고 싶었다. 하지만 내가 단호하게 닫아버린 그 문은 이후로도 열리는 일이 없었다. 타자기 밑에 붙어있는 작은 서랍 안에는 종이뭉치와 다락방 열쇠가 들어있었다. 종이뭉치는 대부분 엄마가 쓴 소설 같았고 나머지는 계약서로 보였다. 몇 장은 릴리 메이어 씨에게로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 누군가 엄마한테 보낸 편지 같았다. 그중 가장 빼곡한 편지 한 장을 집어들었다. 릴리 메이어 씨에게 오랜만에 답장을 쓰는군요. 옛날부터 나의 팬이라며 자주 편지를 보내곤 했었죠. 이번에 보내준 글도 잘 읽어보았어요. 이건 진심으로 당신을 생각해서 하는 조언이에요. 오랫동안 당신을 봐왔지만 당신이 쓴 글에서는 특별한 점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어요. 생계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못 쓸 수준은 아니지만 릴리 씨, 당신은 그 정도에 만족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작가가 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어떨 때는 포기하는 것도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글과는 상관없는 직업을 가지는 것이 당신에게 더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너무 늦게 말해 미안합니다. 진심을 담아서 루이스. 양자 안녕. 우리 허니곰님 안녕. 이 꿈에서 미인으로 나왔다고요? 꿈은 반대라. 음. 엄마가 먼저 심지어 우상한테 생계 정도는 괜찮지만 그 정도에 만족하지 못할 거라면 포기하는 게 낫다고. 음. 루이스는 엄마가 가장 좋아했던 작가의 이름이었다. 어쩌면 엄마가 작가의 꿈을 꾸게 된 계기가 되었을지도 모르는 엄마가 동경하던 작가. 존경하는 작가에게서 이제 그만하는 게 좋을 거라는 이야기를 듣는 건 어떤 기분이었을까? 나는 감히 상상해 보기도 어려웠다. 편지를 받았을 때 칭찬이나 응원을 기대하고 펼쳐보았을 엄마를 상상해봤다. 편지를 읽을수록 서서히 굳었을 표정도. 아니야, 미인은 아니야. 내가 존경하던 작곡가가 나한테 그렇게 말했다면 나도 견디기 힘들었을 거야. 아니 전화기를 도대체 어디다 둔 거야? 태양님 안녕. 이 집의 상태가 나는 조금 걱정스럽다. 어려워.
기관지 박살. 진짜 이런 물건이 가득한 곳이라면 기관지 박살은 시간 문제. 먼지 떨어져 나가는 거 봐. 뭐야 이거? 코팅도 벗겨내고 있는 건 아니지? 나올림 안녕. 반갑습니다. 요런데 되게 꼼꼼하게 해야 된다고. 야. 깨끗해지고. 여기다. 그렇지. 어? 그런가 봐요. 아. 잠시만. 이 녀석? 안녕, 귀염둥이 큐티포터 응애 계약과 고마워 요정 순사 깜찍이 공주 아이돌로 이리와. 나 지금 봐봐. 넌 이거다. 에? 뭐야? 평소 이렇게 안 돼 있었다고? 나 엄청 열심히 닦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아니었잖아.
너 바보 아니야. 여기. 아이. 와. 뭐 결과적으로 여기는 없었네. 별로. 어, 이 안에 빛나요. 있긴 있었다. 에? 전화가 가면 안 된. 선생님 안녕, 반갑습니다. 놀래라. 남의 집에 전화할 뻔했네. 아이, 장난 전화할 뻔. 아, 벨티라뇨. 갖고 간만. 됐다. (2월 19일에) 녹음된 음성입니다. 언니, 나 조만간 입원할 것 같은데 집 정리 좀 도와줄 수 있어? 부탁 좀 할게. 이런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언니밖에 없네. 릴리, 그런 말 마. 저번에 열쇠도 받았으니까 시간 날 때 가서 정리하는 거 도와줄게. 고마워. 트로피 같은 것들은 내가 미리 정리해두려고. 참 이상하지? 그때는 떠올리기만 해도 괴로워서 잊으려고 했는데 오랜만에 집을 정리하면서 그때 물건들을 보니까 마냥 즐겁게 글을 쓰던 시절이 떠오르더라. 왜 항상 소중한 건 읽고 나서야 실감하게 되는 걸까? 글도 오더라도. 릴리, 오드라한테 연락은 해봤니? 이틀 전에 연락해봤는데 전화 연결이 안 되더라. 번호를 바꾼 건지. 음성 녹음은 남겨두었는데 잘 모르겠네. 용기 내서 더 일찍 연락했더라면 이렇게 연락이 끊기진 않았을까? 그때는 오드라에게 시간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 아날로그 전화기. 특정 날짜로 전화를 걸면 녹음된 통화 기록을 들어볼 수도 있다. 힝. 꽁순이 안녕. 크로카미님 안녕. 엄마가 집을 이렇게 쓰시니까 기침. 맞긴 해. 연기가 너무 리얼해요. 전화기에 녹음되어 있던 건 엄마와 이모의 통화였다. 중간중간 기침하느라 쉽게 말을 잇지 못하는 엄마의 목소리에서 힘겨움이 느껴졌다. 집을 떠난 후 나는 스스로를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자존심 때문에
엄마에게 연락하지 못했다. 하지만 엄마의 마음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었다. 엄마가 그때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다. 그리고 내게 연락했었다는 것도 전혀 몰랐다. 번호를 바꾸게 되었을 때라도 내가 먼저 연락을 했었다면 어땠을까? 오해밖에 없어. 나는 이 말이 이 구절이 너무 슬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타자기 서랍에서 발견한 다락방 열쇠가 눈에 들어왔다. 그제서야 이모의 목걸이를 핑계 삼아 집에 돌아왔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어쩌면 이모는 모든 걸 알고 날 여기로 보냈는지도 모른다. 나는 녹이 쓴 다락방 열쇠를 꼭 쥐었다. 열쇠는 차갑고 딱딱했지만 어딘가 온기가 느껴지는 것도 같았다. 엄마와 이모의 통화 내용은 열쇠를 닦는 동안에도 멈추지 않고 흘러나왔다. 나를 보는 것 같았어. 재능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들뜬 그 애가 꼭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에 나갔더라. 그 애가 희망에 가득 찬 눈으로 이야기하는 걸 보는 게 너무 괴로웠어. 생각해보면 그 순간 나는 오도라가 아니라 어린 시절의 나를 보고 있었던 거야. 순대볶음이 눈물 젖고 있나요? 치킨이 짠가요? 큰일 났네. 오늘 다들 염분 섭취 엄청 하네. 내 몸에서 빠진 거 다시 먹는 거라. 근력 운동 하시는데 눈물도 많으신 분들 오늘 귀를 닫아주세요. 근손실 날라. 끝까지 깨끗하게 닦아드리고. 됐다. 근데 이 정도면 진짜 주인공 직업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타자기 안에 있던 다락방 열쇠. 다락방 안에서 나는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 엄마와 이모의 통화는 엄마의 거친 기침 소리로 끝났다. 무거운 마음으로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열쇠를 들고 다락방으로 향했다. 옛날부터 다락방은 엄마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다. 어린 마음에 몰래 들어갔을 때도 물건이 아주 많이 쌓여 있어 창고로밖에 느껴지지 않았다.
그런 다락방에 왜 엄마는 가끔 들어가는지 궁금해하곤 했었다. 질문에 대해 대답하듯 다락방 한 구석에는 낡은 책상과 의자가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목걸이 하나와 익숙한 이름이 적혀있는 먼지가 수북히 쌓인 일기장이 놓여 있었다. 집을 정리하고 물건들을 닦으며 엄마의 다른 모습들을 알게 되지 않았더라면 나는 엄마의 마음을 전혀 몰랐겠지. 일기장이 여기서 오랫동안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쌓인 먼지를 조심스레 털어내고 일기장을 열었다. 그날 오도라가 상기된 얼굴로 테이프를 건넸을 때 나는 그 얼굴에서 부푼 기대감을 읽을 수 있었다. 그저 순수하게 모든 걸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는 천진난만한 얼굴. 그 얼굴은 정확히 내가 아는 얼굴이었다. 이 아이도 곧 지나간 세월을 저주할 거야. 그리고 자신의 한심함을 후회하게 되겠지. 지금 여기서 그만두게 만들어야 해. 차라리 나를 원망하는 것이 나을 거라고 생각했기에 일부러 더 모질게 행동했다. 적어도 그때는 그게 오도라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오도라가 떠나고 내가 한 행동이 정말 옳았는지 자주 돌이켜보고는 했다. 그리고 오도라의 물건들을 정리하며 그 아이가 꿈꿨던 흔적들을 자세히 바라보았다. 그 속에서 오도라의 슬픔과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그 모습들을 보며 동시에 어린 날의 나를 되돌아보게 되었다. 내가 한심하다고 생각했던 그때의 나는 오도라가 남긴 흔적들처럼 아주 반짝이고 있었다. 뒤늦게라도 오도라에게 진심을 전하고 싶었지만 내가 준 상처는 너무나 깊었다. 연락이 닿지 않기에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언젠가는 꼭 이 말을 전하고 싶다. 나는 네 덕분에 나를 다시 맞이할 수 있게 되었어. 그렇게 부끄러웠던 과거인데도 네 모습에서 또 나를 찾을 수 있어서 기뻤어. 나는 내게 큰 상처를 줬지만 나는 내에게서 위로를 받았구나. 오도라, 진작 내게 이렇게 말해줬어야 했었는데 네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나는 언제나 너의 삶을 응원할 거야. 엄마의 얘기는 거기서 끝났다. 일기장을 덮고 나서야 책상 구석에 놓인 편지와 버려진 줄 알았던 나의 첫 자작곡 테이프가 보였다. 나는 테이프를 카세트 플레이어에 꽂고 편지 봉투를 열었다. 봉투 안에 들어있던 편지에는 내가 작곡한 곡에 맞춰서 쓴 것 같은 가사가 적혀 있었다. 나는 엄마의 가사를 천천히 읊어보았다. 서투른 멜로디와 시 같은 가사는 마치 처음부터 한 몸이었던 것처럼 잘 어울렸다. 멀리 날아가 버린 새를 다시 볼 수 있을까? 동이 트는 하늘을 따라 춤을 추던 빛나던 너의 눈동자를 기억해. 그 빛을 먼지로 뒤덮여버린 건 나였을까? 꿈에서 보았던 달과 별을 노래하던 너는 내가 남긴 그림자까지 밝혀주었어. 여기까지인가 보다. 음,
to see them once again. Looking above, your eyes dance with a dawning sky. Gleaming with hope, they were clear as crystal. Was it me who dusted everything right in my dream? You're singing to the moon and stars, even lighting up my room behind you. 노래 너무 좋은데? 가사도 되게 진짜 시 같아서 너무 이쁘다. Will you be back to see your lemon trees in bloom? Will you be there to hold my hand? And we walk through hills and towns, or run through crowded streets. If you have some time to see me once again. Looking above, your eyes dance with a dawning sky. Gleaming with hope, they were clear as crystal. Was it me who dusted everything bright in my dream? You're singing to the moon and stars, even lighting up my room behind you. 와, 이거 너무 잘 만들었다, 진짜. 어. 와, 마지막 뭐야? 이거 한국에서 만든 거래요, 게임. 그래서 그런가 좀 더 한국 정서에 잘 맞춰져 있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해. 엄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해. 재밌었다. 짠. 아주 재밌게 청소도 하고 힐링도 하고 마음도 아프고 잘 봤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엄마나 아빠나 형제 자매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부모님한테 안부 인사 한번 해보시는 건 어때요? 나도 할머니한테 전화 한 통 해야 되겠다.